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허만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노고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주택국토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서면으로 제안 설명드리고 수정 예산안만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예산안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100%인 사업으로 지적 제조사 사업은 당초 가내시 때 6억 2,903만 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확정 내시된 금액이 359만 3천 원이 증액된 6억 3,262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윤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3페이지 신장마을 우리 동네 살리기 이제 국비 공모 사업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선정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게 도시공사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건축 같은 건 도시공사에서 위탁 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모 사업 내용대로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추가 비용이 필요해서 추가 예산이 필요해서 지금 11호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행복나눔센터가 뭡니까 이게? 그 각 공모 사업마다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고요. 네. 이제 그 주민들 협의체에서 그 센터 같은 거로 갖다가 이제 행복 나눔 센터라든가 뭐 어울림 센터라든가 그렇게 다 명칭을 다 정해서 지금 사업 공모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안에서 무엇을 하는 센터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신장 같은 경우는 거기 지금 저희 그 기초센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민 돌봄 센터도 들어가 있고 이제 그 두 개는 신장은 그게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죠? 예, 예. 이 명칭 자체도 이제 행정복지센터하고 좀 혼란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복복지센터, 행복나눔센터, 예, 어울림 센터도 있고 어울림센터도 예, 있고 그래서 좀 그렇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예산이 딱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 범위 내에서 그 공모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끝내야 되는데 일단 종결을 해야 될 텐데 이 추가 예산이 5억 2천이라면은 전체 25억 그렇죠. 25억 예산에서 그죠? 상당한 추가 예산이 들어가는 건데 그렇다면 이런 지금 그 도시 재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동네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공모 사업이 사실 선정된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네. 그런데 이게 11을 5억 2천씩이나 추경에 세워가지고 이거 추가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다른 데는 또 뭐냐라는 거죠. 과장님 요거는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예. 예. 이 사업은 그 총 사업비 186억 4,100만 원에 해서 국비 80%, 도비 16%, 12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2020년 작년도서부터 그러니까 2020년 3월부터 23년 12월까지 이렇게 집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런 공모 사업으로 도시 재생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평택에? 지금 11개소 11개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네.
예산 뭐 비중은 비슷비슷합니까? 예, 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하고 추가되는 거는 뭐 추후에 뭐 다른 어떠한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하는 게 낫지. 이게 얹어서 자꾸 이렇게 요거는 저 추가하는 의원님 저희가 그 공원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공원 조성 옆에 그 빈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평 아니야 한 80평 정도를 더 그 당초 계획한 것보다 80평 정도를 더 추가로 공원을 하려고 좀 추가로 토지 매입비 4억 4천 하고요. 공사비 8천만 원을 좀 예산에 건의한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취지하고 잘 맞지가 않는 것 같아서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매년 지금 이거 진행하는 사업이죠? 네, 2019년도부터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공동주택에서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사업이잖아요. 네, 소규모 사업이고 이 사업이 이제 금액이 이제 경중이 있죠. 많은 데가 있고 좀 적은 데가 있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이 있죠. 600만 원 이상부터 자부담이 있죠. 네, 이게 맹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제 개보수 업체들의 먹잇감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뭐 이런 데서 뭐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부담을 본인들이 다 떠안아 주겠다라고 하고 공사 강행을 하죠. 굉장히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부담을 본인들이 개보수 업체들이 해주고 조금 부실하게 이제 공사가 돼도 공동주택에 사시는 그 주체자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AS 처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공사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래서 굉장히 그 시에서는 좋은 일을 하고 오히려 되레 욕을 먹고 이런 민원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굳이 뭐 집행부에 전달한 적은 뭐 별로 없지만 그런 민원을 몇 차례 들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 맹점이 자부담 10%에 있더라라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바꾸실 어떤 생각 없어요? 네, 그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이제 그 지원 대상이 올해까지는 지금 당초 기준에 의해서 이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도부터는 올해 이제 상반기 중에 저 행정 예고를 해서 지원 방안도 좀 고쳐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선정 방식이나 그렇죠. 공사비 산정 기준도 저희가 좀 고쳐보고 앞으로 이제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매년 저희가 해주는 지원 사업 양보다 신규 사업 대상 물량이 3배 정도가 늘어납니다. 계속. 이게 지금 예산으로 계속 충당해서 보조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도 이제 적어서 이게 입찰도 아니잖아요. 예, 이게 그냥 수의 계약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이제 앞으로 조금씩 늘리는 방안도 좀 한번 검토를 이제 해보고 금액이 크지 않고 네. 특히 이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제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 사는 연립주택 뭐 이런 데가 많잖아요. 네, 이런 거 네. 보조하는 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보수 업체에서 공략하기가 쉽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특히 그 10% 자부담에 대한 어떤 맹점을 악이용해서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아서 좋은 취지로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수혜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만을 갖고 있더라. 개선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예. 이병배 의원님 하세요. 이거 좀 아까 저 논장 버리는 거 보셨죠? 그 도시계획도로 저 용역 어디서 세워요? 도시계획과에서 세우죠? 네, 개별 사업부서에서 세우고요. 세우는 이제 거죠. 안출 건설도로과 이제 송출 건설도로과 그 본청은 건설도시과 청원들이 본청에 건설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과에서 이렇게 한 전례가 있었어요? 도시계획도로 용역을 다른 과에서 이제 세워가지고 기조실장도 이제 쉬는 시간에 와서 얘기했죠. 이제 평택 관광단지 해제할 때 이제 현덕지구 그 제외 지역이 있잖아요. 한 60만 평 되나 그쪽 지역에 이제 그 도시계획도로를 아마 관광가에서 예산을 세우고 출장소에서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한의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네, 뭐 큰 문제는 없는 거로. 그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굳이 도시계획과에서 뭐 각 부서에서 도로 관련된 거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되지 뭐 뭐라 그렇게 해요. 지금도 각 과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리 각 과에서는 도로 관련된 부서에서 해줘야지 그거를 엉뚱당투 하는 다른 과에서 용역 세워가지고서 공사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예결 위원장님이 이제 그 말씀도 하셨지만 조금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그냥 그 도로관리과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니네 나 우리 하기 싫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넘겨 떠넘겨 버리면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이제 업무를 회피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그 환경과하고 건설도로과하고 뭐 저도 그때 회의 때 참석했지만 예산은 이제 환경과에서 세우고 업무는 이제 기술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제 건설도로과에서 직접 관여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냐, 이렇게 그럼 지금 아예 업무 분장이 그럼 돼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같은 돈인데 왜 그런 짓을 하냐 그 얘기예요. 뭐 때문에 같은 돈인데 어쨌든 건 10이야 누가 했던 간에 그죠? 그럼 담당 주관 부서에서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상식적으로 맞는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일단 알았어요. 여기 도시계획과에서는 상관이 없다니까는 이건 저것으로 동일하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스마트 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이 이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이해를 구하고자 질문합니다. 지금 저기 평택 우리시가 지금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이 솔루션 사업이? 네, 지난해 공모에 선정돼서 예. 예, 처음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8,303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횡단보도 그런 데다 설치한다고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몇 군데다 하시길래 사업비가 이렇게 미미한 전체 거가 예산은 37억이고요. 그렇죠? 공모에 된 거는 37억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시설물이 설치된 다음에 이제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네. 시설물들을 예.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인 경우는 뭐 교통행정과 안에 이제 스마트 폴인 경우는 이제 종합관제에서 이렇게 이제 업무를 이관해줘야 되잖아요. 예. 근데 올해 이제 이게 그 안정화될 때까지는 인수인계를 못 해주거든요. 안정화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 그 안정화될 때까지 전기요금, 인터넷 해선요금, 통신요금 뭐 이런 겁니다. 그 관리비 예, 그 관리비 요금이지. 설치는 다 기했다. 아니 이제 할 거죠. 이제. 할 거예요? 예, 3월 달부터 할 겁니다. 예. 37억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예. 다 저기 업자 업자 선정이 다 선정 돼 있나요? 끝났습니다. 예. 그럼 권역별로 다 하는 겁니까? 예, 세 권역에 나눠 가지고 하고 나눠서? 합니다. 예, 예. 업체는 몇 군데나 됐어요?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다 하고 이거에 대해서 입찰 내역 같은 거 저기 사업 내 명세 좀 저한테 좀 하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이고요.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과 이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강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열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최명호 건설도로과장입니다. 한준수 도로관리과장입니다. 박창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임유재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예,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최은영 의원님. 네, 최은영 의원입니다. 오후에 늦은 시간까지 또 이렇게 저희 추경에 이렇게 애써주시고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그 뭐 예산보다도 그 주민의 민원을 좀 제가 정확하게 좀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건데요. 17페이지 보시면 노하고 객사간 그 도로 확장 포장 공사 여기가 지금 그 주팔리로 지금 뒤에 내역서를 보니까 주팔리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객사리에서 공군부대 앞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주팔리잖아요. 거기 지금 도로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지 않고요. 지금 객사리 쪽에서 추팔리로 들어가는 기존의 도로 폭이 한 4m, 5m 되는 그런 도로가 있습니다. 아, 네네네. 기존 도로. 네네. 충남 쪽으로 내려가면 충남 쪽에는 다 도로가 이제 개설이 돼 있는데 네. 저희 도로는 교행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도로입니다. 거기 객사리 공군부대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면 쭉 주팔리 들어가는 데 보면은 그 노인정 있잖아요. 그러니까 45번 국도 밑으로 해서 이렇게 네, 통과해서 쭉 지나가는 네, 도로 거기 있죠. 언제쯤 도로 공사를 아니 포장 공사를 시작을 하시나요? 지금 보상은 다 끝났고요. 네. 공사는 작년 말에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작은 언제쯤 하나요? 지금 이제 바로 봄에 공사 시작할 들어갈 겁니다. 거예요? 네네. 그거를 이제 거기 사시는 분이 그 앞에 이제 그 논을 뭐 이렇게 집을 지려고 땅을 메꾸고 싶은가 봐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메꿀 건데 언제쯤 했는지 이렇게 빨리 메꿔야 되는데 그것 좀 정확하게 알아봐 달라고 하셔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정확하게 뭐 3월 달쯤 시작을 하시나요? 아니면 이거 공사를 착공한 상태니까요. 네. 공사는 지금 뭐 바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달 안으로 예, 공사가 뭐 시작- 농사는 예, 지금부터 못 짓게 이 봄부터 아. 농사는 못 짓게 할 겁니다. 그럼 이번 달 안으로 공사 계획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예, 뭐 성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네. 그 성토는 뭐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니 그분이 이제 성토를 메꾸실 건가 봐요. 아, 근데 이제 공사를 하기 전에 해야지 이게 마무리가 되지 공사하면 정신이 없고 지저분하다고 해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춰서 성토를 쌓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것 부분은 좀 뭐 저희한테 문의를 해주시면 네. 예, 저희 부서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3페이지요. 그 송화일이 거기도 도시계획도로인데 여기도 이제 주민들께서 그 소방차 진입이 이제 나눠야 해가지고 도시 그 불편하다고 이게 공사가 언제쯤 되냐고 자꾸 여쭤보세요. 그래서 이제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9페이지요. 그 송화리 258-1번지 1원이요. 이게 지금 이 도로는 공사가 다 끝난 거고요. 네, 지금 여기에 반영시킨 거는 네, 국유지가 이제 지금 보상이 안 돼서 네. 국유지 그 두 필지 537평방미터를 지금 보상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반영한 거예요. 아, 공사는 다 준공이 다 끝났습니다. 근데 또 그 주민은 그렇게 또 말씀하시지? 작년 3월달에 다 공사 다 끝났습니다. 그러신 거예요? 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은하 의원님. 네, 이은하 질의하시기 의원입니다. 바랍니다. 그 안전건설교통국은 그 상임위에서 뭐 예산 조정된 게 전혀 없었죠. 원안 다 가결이. 예, 그런 사항은 없었고요. 지금 이제 건설 도로과장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상비 관련해서 이제 정리하는 거 하고 이제 그래서 국비 반영하는 부분, 뭐 특조금 반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습니다. 예산하고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어차피 뭐 다 원안 통과됐으니까 상임위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 시가 교통사고 사망률이 경기도에서 얼마 전까지 1위였었어요. 지금도 그렇습니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이제 최근에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현재도 좀 그런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거 사업명세서 235페이지 보면 이제 그 안전 환경 조성 사업으로
국비 이제 매칭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는 사업 같은데 매년 맞습니까? 도로관리과 사업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이제 경기도의 이제 안전환경 조성 사업으로 해서 신청을 합니다. 매년.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있는 그런 안전환경 조성 사업이랑 해서 연 이제 각 시군별로 이제 5억 예산 5억 이내에서 신청을 좀 해서 이번엔 이제 안전총괄과랑 이렇게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요 근래에 와서 평택시가 이제 부쩍 그 보행자 울타리하고 그 중앙분리대하고 그 유도봉 설치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좀 궁금한 거는 31개 지자체, 특히 이제 우리하고 이제 인구수가 비슷하고 교통 환경이 비슷한 곳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이런 시설물이 좀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이거는 다른 시군하고 좀 비교는 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인명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경찰에서 사고 나는 지역에 대해서 이거를 거꾸로 이제 저희한테 설치해달라고 하고 저희가 현장 조사해갖고 필요하다 판단되면 또 이렇게 그때 이렇게 이제 세우고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사업을 세웠다고 해서 제가 뭐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가 좀 이게 이 설치율이 좀 떨어진다라면 조금 더 독려를 해서 이 사업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사업은 한번 전반적으로 타시군하고 상황을 좀 한번 비교 검토를 한번 사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게 되면 자동차 업계는 상당히 이제 불황을 겪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다른 지자체하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예산을 그동안에 쭉 적용했었던 사업 예산을 비교를 해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거 한번 꼭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예. 회전교차로 설치 사업도 이제 좀 하는 것 같아요. 이 교차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인근에 있는 안성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어떠세요? 지금 예. 평택의 회전교차로 설치율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안성, 뭐 원곡 인근에는 뭐 굉장히 많죠. 거의 교차로마다 회전 교차로를 다 설치한 거를 이제 저도 봤는데요. 예. 저희도 이제 신청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해보니까는 그 또 기준이 또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이제 검토를 비교 검토하고 해서 여태까지 이제 저희가 2010년도부터 이제 10개소 이렇게 설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이 된다면 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교통량이나 뭐 회전 반경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 현장을 좀 잘 살펴서 해야 될 필요가 이제 있다고 검토를 하시고 하시겠지만 이거 설계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이거를 이제 입지를 선정을 하는 거는 어차피 이제 관련 집행부에서 하겠지만 하자라고 결정을 하고 이 회전교차로를 설계는 누가 합니까 이거를? 또 이거는 이제 위치가 이제 신청이 들어오면 이제 도로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같이 이제 현장을 점검을 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인지 뭐 교통량이 어떤지 그런 전반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전교차로가 일반 신호등이나 이런 체계보다 훨씬 저렴하게 들죠? 비용은. 비용도 이거는 유지 보수가 또 많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뭐 일단 우선 설치가 되면 유지 보수에는 큰 이제 비용은 네. 안 들 걸로 이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그런 교통량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통량이 오히려 많은 지역은 설치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이거를 설계를 이제 누가 하느냐라고 이제 여쭤본 부분이 제가 몇 번
이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쁘게 회전교차로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또 예쁘게 이제 조성을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무를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분이 심는지 이 녹지 쪽에서 지금 관여를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원활한 교통 흐름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다가 높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저쪽 반대쪽에서 오는 그 차량을 전혀 인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번 지적을 해서 좀 높은 나무들을 다 뽑아낸 적이 있었어요. 상당한 예산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성할 때부터 이런 그 회전교차로 같은 거는 진짜 녹지 조경 전문가가 투입이 돼서 어떻게 나무도 어떠한 뭐 식물도 어떻게 심을지, 잔디를 어떻게 심을지 이런 것도 잘 설계를 해서 해야지 조성 다 해놓고 또 뽑아버려야 되고, 그렇죠? 또 관리비 또 많이 들어가는 또 수종 같은 거 잘못 심어놓으면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전문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겠다. 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건 뭐 예산 관련 저기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최대한 낭비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거 맞는 말씀 주셨고요. 네, 잘 검토를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랑이 한번 물어봅시다. 세교동 교통섬에다가 우리 윤 의원님 말씀한 대로 거기다가 대형 소나무를 심어놨어요. 그 담당 경찰서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철거하라고 저 공문을 보냈던데 왜 철거 안 하는 거예요? 담당 부서가 어디예요? 그 푸른 도시 사업소에서 나무를 갖다가 무대포 정신으로 다 심어놨어요. 잘한다고 해? 교통섬에는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안 되게끔 그 수고가 낮은 걸 심게끔 돼 있어. 심는다 하더라도. 근데 거기다 대형 소나무를 갖다 심어놨어요. 그 담당 경찰서에서는 내가 저 확인해 본 결과 거기 그 문제가 있어서 자기는 문서를 보냈다는 거였죠. 안 된다고 철거하라고. 근데 아직 그 버젓이 세워져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우리 법원 들어가는 사거리 현대자동차 그 대리도 사거리하고 교통섬이 있던데 거기다 이제 느닷없이 다 치워버리고서 소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그 교통섬에다가. 거기는 이제 그 교통 흐름이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래 관련 법령에. 근데 그걸 버젓이 갖다가 심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당 경찰서에 쫓아갔더니 자기네들은 심어서 안 된다고 문서 다 보냈다고 자기네들은 발뺌을 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따가 이제 상임부터 이따가 이제 아마 여기 저기 푸른도시 사업소가 들어올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할 거예요. 그거는 저 경찰서에 우리 담당 과장님이시죠? 오셨으니까 그 문서를 한번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담당 부서에서 문서가 왔을 겁니다. 담당 네, 경찰서에서.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를 좀 확인해서 저 계장님 확인 좀 해주세요. 오신 거 저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그거 가서 합당한 조치를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에 수정안에 나온 건데요. 165페이지 보시면 지방도 317호선 포장 공사해가지고 이제 이번에 32억 4천만 원을 더 투입한 건데요. 이 전체적인 사업비가 이제 이게 130억이잖아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교통에 따른 그 특별 그 예산으로다가 한 거죠? 이 사업을.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예. 전체 사업비는 이제 130억이고 저희가 그 보상을 그 한국감정원에다가 이제 그 위탁을 했었습니다. 예. 한국감정원에서 이제 보상을 2019년도부터 추진을 했는데 현재 한 5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위탁해서 이제 위탁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빠른 사업하고 공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다시 회수를 해서 저희가 보상을 추진하고자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번 4년 속도감이 시행합니다. 없었네요. 50%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예, 공사는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 보상이 된 데만 지금 먼저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거고요. 하고 계신데 그쪽이 굉장히 지금 채증이 심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좀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셔가지고 그래서 요 빨리, 보상비를 네, 회수해서 보상하시고 저희가 예, 조속히 사업을 지금 마무리 짓고자 그렇죠. 합니다. 보상을 빨리 하시고 안 될 때는 공탁도 하시고 해서 절차를 밟으셔야지. 네, 알겠습니다. 한동안 이게 뭐 한봉차다 기다리다가는 시민들은 아주 그냥 속 터져 죽어요. 죄송합니다. 그러시고 또 저기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기 센트럴 자이 5단지에서 수천호로 넘어가는 도로 아,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공사 중에 계신 거죠? 네, 그거 공사- 언제까지 하시는 거죠? 사실 금년 말까지 다 말까지? 저희 계획은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거기에 6가구가 지금 이제 아직 보상이 협의가 안 됐습니다. 안 되셨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계획은 물론 이제 전체를 뚫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일단 뭐 지금 6가구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수용하는 부분도 이제 사실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그동안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그 진행이 된 부분이고 그 지구 단위 계획으로 인해서 또 피해를 본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수용 절차는 지금 밟지 않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동의서 진구라든가 그 옆으로 해서 이제 그 45국도하고 연결시키는 그 노선을 빨리 개통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거라도 연결을 해놓으면 상당히 이제 아마 통행에 소통에 많은 원활한 맞아요. 센트럴 자이 쪽만 글로 터져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기 쌍용 앞이 그렇게 심하게 정체가 덜 되죠. 그래서 네, 하여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시고 네. 해서 거기 통복천을 또 가로질러 가는 거는 또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 통복천을 이게 넘어가는 도로가 하나 있으면 그쪽이 계속 밀리잖아요. 파주역 쪽에서. 그럼 저쪽 센트럴 자이 쪽으로 하나 또 계산 또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또 수천 도시계획이 들어오잖아요. 또 그쪽이 수천 그렇죠. 도시계획도 네네. 저기 뭐야 개발할 계획이 있잖아요. 그쪽에. 그러니까 그 도로가 지금 확장이 민간 이제 45국도가 예. 국도까지가 이제 확장이 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거기서 좀 네.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파트 다 준공된 다음에 하면 너무나 시민들이 불편해요. 아, 수천지구에서 부담해서 그 네. 도로가 이제 45국도까지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또 19호선도 지금 너무 저기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네. 굉장히 그 19호선도 엄청 밀리고 있지 않아요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사업 하여튼 문제가 네. 많은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그런 거를 좀 촘촘히 속도감 있게 챙기셔가지고 기한 공사 시작했으니까 공사 시작 안 했다면 몰라요. 근데 했는데도 이게 1, 2년씩 계속 딜레이 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작한 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빨리빨리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예산은 다 있잖아요. 네, 금년에 지금 다 세우고 확보했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여튼 금년 안에는 말끔하게 정리가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금년 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고생들 하시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뭐 하여튼 속도감 있게 네. 좀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또 저기 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시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